체포영장이 집행된 당일날은 아니었습니다만 4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개별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한 분 한 분이 다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거는 무엇이 대전제가 되야 되는가 하면은 헌법 정신을 준수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봤거든요. 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 야밤에 밤늦은 시간에 바로 계엄군 군인들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침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가 저는 아주 위헌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어떤 우리 그 국회를 군합발로 내딛게 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우리 여당이 국민의힘이 야당보다도 더 규탄했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이 오히려 그 한남동 간저에 가서 갔다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자격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답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과연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표를 달라 했을 때 대통령 잘 모실 테니까 표 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분명히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 여러분들을 잘 지키고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잘 보필하기 위해서 한 표를 달라고 행사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본인들은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하. 그랬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좀 가슴 아팠다. 지금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관저 앞에 모였는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남권 의원들의 참석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조경태 의원도 부산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 TK와 PK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라. 탄핵은 잘못됐다. 비상계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 여론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 이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는 이게 당리당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수 세력들,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단 말이죠. 북한을 왜 규탄합니까? 북한에는 자유와 그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들이 규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의 완전히 그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이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올바른 보수라고 하면은 이 비상계엄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예. 진짜 비상계엄은 전시 상태나 그 어떤 사변이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카드지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오면서 어떤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이분은 우리 보수에 가까운 분이에요. 네. 하는 말씀이 지금 기업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하. 그 수출 수입하는 부분에서 지금 환율이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인들,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올 초도 보시다시피 다른 선진 국가들은 다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만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식하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이 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44명이 모인 자리에 보면 이른바 친한계로 일컫던 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조금 뭐
답변하기 곤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친한계 내부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서로 간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특정인 A 분을 두고 하는 제가 말씀인데, 누구라고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한계가 아니죠. 아하. 이미 마음이 돌아선 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 영남 지역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셨다 합니다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비례대표들도 한 9분 정도인가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각자 개인의 어떤 생각들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한남동 간제에 왜 44분이 가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대표자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저는 예. 그러한 행동들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태도고 모습이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강하게 만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다는 조사 결과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회복됐다는 결과 이 보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탄핵이 이거 탄핵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론을 봐라.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빨리 분기탱천해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보수가 규합돼야 된다. 이런 여론 아니냐. 일각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6시간의 짧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예. 지금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이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또 소상공인의 문제라든지 이 폐해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6시간밖에 안 했는데도.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다시 복귀를 했을 때 또 비상계엄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2차, 3차 비상계엄하면 그때는 더 독하게 하겠죠. 그리고 향후에 또 정권을 잡은 쪽, 예. 우리 쪽도 될 수 있고 또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0년도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한 국가가 딱 네 나라가 있거든요.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네 나라가 나라인가요? 네. 예, 미얀마, 그다음에 필리핀, 태국, 이집트.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4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36,000불이. 36,000불. 네. 근데 선진 국가에서는 비상계엄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가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예. 당장에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어서 40년, 50년 전으로 다시 전략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기를 바라는지 저는 그걸 되묻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국회의원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비상계엄만큼은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 집행을 했어야 된다, 옳았다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단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경우가 다시 반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점도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지지층들도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는 친윤과 또 친한으로 나뉘어져서 상당히 또 보수 지지층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는 이 한남동 현장에 윤상현 의원이 등장을 해서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다. 또 김민전 전 최고위원은 탄핵 찬성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특히 이제 김민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김민전 의원 그러면 우리가 뭐 개인을 폄하하거나 또는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정치학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탄핵 소추가 중국인이라는 근거가 찬성이 있는 것인지
또 자칫 이것이 중국과의 외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의원님? 아주 정확하게 꼬집으신 것 같고요. 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학자 출신이 맞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밤에 그 계엄군 군대를 파견시켜서 군합발로 국회를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침투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도록 했던 그 사건만 봐도 예. 이거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대한민국 국민도 봤지만 전 세계인들이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느닷없이 중국인들이 그 탄핵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예. 가히 그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겠지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의미가 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중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은지 비호감이 높은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담화에서 비상계엄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국 간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김민전 의원이 또 집권 여당의 전 최고위원이었으니까요. 중국인이 탄핵 소추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뭔가 다른 어떤 계속해서 중국이 등장하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지금 그 반중 감정이 우리 국민들한테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좀 역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외교적인 이런 것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막말 수준의 그런 발언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을 해서 이 먹고 사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무역을 해야 되지만 또 가까운 중국하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한다 해가지고 그 나머지 국가들하고도 적대시한다 이런 어리석은 외교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을 옹호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되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썩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다. 그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7년 전, 8년 전에는 당시에는 탄핵이 됐고 상당히 보수 기반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탄핵 심판 국면을 대하는 태도가 집권 여당이 완연히 다르다. 당시에는 찬성 쪽에 섰던 권성동 의원이 지금은 또 탄핵 반대 중심에 서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또 지난 대선에 선대본부장을 했던 권영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됐다. 이러면 사실은 도로 윤석열 정당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정당, 친윤 정당 예. 다 좋은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보면은 예. 그 1호 1항에 보면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다 금지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최상목 지금 대행한테 예. 그 쪽지를 하나 줬잖아요. 비상 입법 기구를 구성하라고.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 조사 지금 그 공소장에 나와 있잖아요. 공소장에. 예.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와 같은 거지요. 비상 입법 기구를 구성하라. 그러면 국회를 해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엄밀히 따지면은. 그게 포고령 1호에 나옵니다. 국회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 어쩌면 그분들은 조경태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요. 그분들은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때 투표 안 했거든요. 예. 저는 담장 넘어가서 투표했지 않습니까? 12월 3일. 예. 4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투표했던 18명 중에 한 사람이 조경태 의원이시군요.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투표를 안 했으면은 지금 국회의원들 다 가택연금 당했을 거고 정치 활동을 못 하잖아요. 왜 자신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정치 활동을 못 하게 한 대통령을 왜 영립하냐 이 말입니다. 예? 저는 그분들이 네. 도저히 어떤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못 하도록
금지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을 줄 그 조사 계속 예. 해봐야 되겠죠. 예. 려고 했을 그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을 왜 옹립하는지 과연 그분들이 국회의원을 왜 하는지 난 그게 잘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을 옹립하고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비상계엄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은 그분들은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1호에 정치를 그만달라 했거든요. 그 배치 떼야죠, 그분들은. 아. 배치 떼고 그냥 한남동에 가서 정말 호위무사 역할을 정확하게 하시든가. 아.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야당보다도 더 세게 이 부분을 규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보수의 가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보수의 가치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64번의 연설문에 가장 많은 키워드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그 자유를 하루아침에 박탈시키려고 하는 대통령 용서가 됩니까? 예? 자, 조경태 의원이 판단하시는 향후의 보수의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지금 108명입니다. 의원님, 조 의원님. 지금 비상대책위, 벌써 비상대책위가 몇 번인지도 모르겠는데 향후에 6개월이든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 겁니까? 저는 그 상식은 예. 비상식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은 극히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말끔히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리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분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당의 미래가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당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이기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면은 저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보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봐서 부글부글 속이 끓을 정도로 잘못하고 있는 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다 압니다. 그런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평가는 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이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국민들의 목까지 우리가 자꾸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